이 친구는 루카예요. 마지막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의 약자죠. 박테리아이며 아무도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전학이 드디어 알아낼 수 있게 도와줬어요. 모든 생물들은 자신만의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걸 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A, T, C, G 알파벳 4글자로만 쓰여져 있죠. 각 3글자를 포함해 64개의 단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배열들이 유전자 코드예요. 여러분, 저 창문턱에 있는 선인장, 벽에 붙은 거미, 밖에 있는 강아지, 네, 우리 유전자들이 모두 같은 언어로 쓰여 있으니 우린 다 친척들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과 침팬지의 암호책의 글자들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루카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45억 년 전에 살고 있었어요. 이 박테리아는 씨앗이고 지구의 생명나무가 거기서 자라나왔죠.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성이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른 땅이 나타났죠. 산이 솟았다가 무너졌어요. 가뭄 뒤에는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당시의 생명들은 행성과 함께 변했어요. 초기에는 단세포 유기체가 등장했어요. 하지만 수십억 년 후 생명체들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진짜로요. 6억 년 전의 지구의 표면은 공상과학 블록버스터 영화랑 비슷했어요. 생명은 바다에만 있었고 성냥갑만한 크기에서 현대 상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신비한 동물의 모습이었죠. 이것들은 나뭇잎, 거실 담요, 천 리본 또는 젤리로 채워진 가방같이 생겼었죠. 캄브리아기 폭발은 5억 4천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종들이 훨씬 더 다양해졌고 그중 다수가 이젠 머리와 꼬리가 생겨서 물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물고기, 양서류, 가재, 곤충, 거미의 조상이 나타났어요. 이 생물들은 여전히 공포영화 속 괴물을 닮았어요. 모든 생명들이 물에 집중해 있었지만 오래지는 않았죠. 5억 년 전에 육상식물이 나타났어요. 양서류들이 그 길을 따라 육지로 올라갔죠. 과학자들은 첫 번째가 모든 현대 정갈의 조상인 파리오스 코르피오 베나토르였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씨앗은 3억 5천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모든 식물에 씨가 없었거든요. 꽃 같은 경우 2억 2천만 년 후에야 생겨나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젠 모든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공룡은 2억 4천만 년 전에 진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육식과 초식, 육지와 비행, 크고 작은 공룡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도마뱀의 그늘에서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요. 털로 덮여있고 어린 새끼에게 우유를 먹였죠. 바로 현대의 흰 담비, 쥐, 고양이를 동시에 닮은 최초의 포유류였어요. 아마도 밤에 사냥했고 나무에 살았을 거예요. 6,600만 년 전 공룡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후손인 새들은 남았어요. 그리고 1,000만 년 후 최초의 영장류가 나타났어요. 아마 고대 여우원숭이가 이들의 직계 조상이었을 거예요. 500만 년 전 앞으로 거슬러 가면 아프리카에 인간처럼 생긴 영장류가 이미 정착해 있어요. 이제 야생동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식량은 부족하고 정글은 줄어들었고 나무 속에 숨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 당시 추위는 세계적인 문제였어요. 거대한 빙하가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하면서 지구에 나타났어요. 정글은 건조한 사바나로 변하고 있었어요. 초기 인류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했어요. 유인원들은 배가 고파서 숲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음식이 있었지만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조금씩 영장류들은 뒷다리로 걷는 법을 배웠어요. 두 발로 걸으면 적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높은 풀밭 위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었거든요. 양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은 친척들에게 신호를 주거나 돌을 던질 수 있었죠. 사바나에서 100만 년을 살았더니 호미닌이 되었어요. 아직 인간은 아니지만 그냥 동물도 아니었죠. 정글을 떠나지 않았던 영장류는 침팬지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와 비슷한 거예요. 인간의 진화는 단순한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수십 개의 시즌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겹쳐지는 쇼를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시즌은 특정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을 영장류라고 부르는 데 동의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들, 호모 사피엔스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런 종류의 종족 중 하나예요. 하지만 문제는 쇼의 전체 에피소드가 사라졌고 중요한 몇몇 장면들이 줄거리에서 삭제됐다는 거예요. 240만 년 전 호미닌 일부가 최초의 인류로 진화했어요. 이들은 호모 하빌리스 또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죠. 이들은 현대의 침팬지보다 키가 작았고 돌로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화라는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호모 에르가스터 또는 일하는 사람이 180만 년에서 150만 년 사이에 나타났어요. 이들은 도구를 만드는 법을 알았고 뛰어난 달리기 선수여서 훌륭한 사냥꾼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호모 에르가스터는 현대의 프로 운동선수들에게 몇 가지 팁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들은 심한 가뭄 환경에서 살았고 몸에 털이 거의 다 빠졌었죠. 호모 에렉투스 또는 직립한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아에 제일 먼저 갔었죠. 과학자들은 이 종들과 12개의 더 많은 호미닌들이 서로 진화했는지 아니면 평행을 유지하면서 발달했는지에 대해 논쟁 중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20만 년 후 우리의 조상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이주하기 위해 떠났죠. 기후변화는 이들의 이주의 청신호가 되었어요. 그 당시 아프리카는 아주 건조한 사막으로 변했고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걸 찾아 나섰어요. 미지의 땅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만났죠. 네안데르탈린들은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어요. 빙하 때문에 유럽은 냉동고 같아 보였지만 네안데르탈린들은 잘 지냈어요. 이들의 큰 코는 지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이들의 근육과 체력으로 눈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솔로인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살았어요. 그리고 근처 플로레스 섬에서는 놀랍고 고독하게 진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호빗이라고 불렸죠. 몸무게는 약 24kg이었고 키는 91cm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 근처에 앉아서 평화롭게 노는 걸 좋아하는 환상적인 존재와는 달리 진짜 사람들은 훌륭한 사냥꾼이었어요. 2010년 고고학자들은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을 발굴했어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호미닌족의 손가락 일부를 발견했어요. 이들은 데니소바인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1000년 동안 사피엔스를 제외한 모든 호모들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제일 강하거나 빠르진 않았지만 소통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말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전달했어요. 최초 사람들의 뇌와 우리의 뇌는 다르지 않았지만 인지 능력은 달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걸 기억하고 서로 소통하고 현상과 물건에 대해 토론하는 걸 잘 못했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유연했어요. 덕분에 고대 인류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경험의 결과로 변화했죠. 고생물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100만 년 동안 비슷한 돌도끼를 사용했다고 주장해요. 이들의 영리한 상대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계속 도구들을 개선시켜 나갔죠. 그들은 활과 화살, 옷을 꿰매는 바늘, 낚시를 위한 갈고리, 돌, 칼을 생각해냈어요. 불로 동굴을 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석유 램프를 쓰기도 했죠. 그들은 계속 진화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진화는 한 종족으로서 환경, 식단, 현대 기술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4만 년 전 평균적인 사람의 키는 182cm였어요. 수천 년 동안 키가 줄었지만 이젠 사람들의 키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현상이 개선된 영양과 건강 덕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날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어요. 이들의 키는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뇌도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10% 더 컸어요. 초기 인류에겐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살고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리의 뇌가 계속 작아지고 있나 봐요. 제 뇌는 그렇거든요.